먹는 시간 줄어들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파이팅 하셨죠? 목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진짜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고순명 스폰서님이 이제 라인조를 해주셨었는데 그 사업가들 깨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지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SNS 통해서 뭐 판매를 하고 그분들 케어하는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주변 지인들을 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업자가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명단을 찾아서 또 그 사람들의 셀톡스를 팔고 케어하는 과정 속에 소개가 한두 명 일어났다가 그 이상 안 깨어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업자를 또 찾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혹여나 그냥 뭐 지사만 그렇다 꼭 그러진 않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똑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뭐 저희가 어려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복을. 그래서 왜 그런 반복들을 많이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셀톡스를 판매하고 사업자로 깨어낸 사람 있다. 깨어낼 거다 많겠죠. 그래서 내 한 측근에 깨어난 사람이 있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그쵸?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고민해요. 어떻게 깨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지방 부업자들도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막상 딱 한 달 딱 지나서 월초계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깨워야 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했던 말들이나 제 말을 이해했던 분들은 이제서야 좀 그런 얘기 들어요. 어떤 얘기 듣냐면 왜 그때 그런 말 했는지 이해는 된다고 이제. 왜 그런 방향성을 잡아줬고 왜 그렇게 그때 하셨었는지 이해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승률 100%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나아졌냐 거기에 좀 얘기 드릴 건데 저는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제품 통해서 셀톡스를 대부분 전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달하는데 중요한 거는 셀톡스 전달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사업자로 깨어나면 참 좋잖아요. 알아서 뛸 수 있는 사람 나오면 좋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렵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부업자 중에 어떤 얘기 하냐면 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 깨우는 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사업자를 찾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를 찾겠어. 근데 제가 그분께 뭐라 했냐면 사업자를 찾는 게 쉬우실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업자들은 자기 밑에 누가 빨리 후원되는지 보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소비자와 부업자, 전업자 같이 엮여져 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명단은 가릴 게 없어요. 현재 뭐 제가 항상 대전 얘기 하긴 하지만은 대전에 계신 그분들도 처음부터 사업자 아니었었어요. 소비자에서 나왔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 또 주의사님도 있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분 또한 어떻게 했었냐면 그분 또한 원래 소비자였었어요. 저한테 커피 한 컵 사려고 했던 소비자. 근데 그분과 어떤 소통을 했고 그리고 제품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사업적 얘기를 전달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예요. 세미나에. 예를 들어 주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어제도 얘기하신 카카오스토리를 만났습니다. 카카오스토리 만났었는데 그분 카카오스토리를 면밀하게 관찰해요. 여러분도 고객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는 할 수 있어요. 판매를 하는데 중요한 그분의 상황 자세히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끌 수 있는 정보, 니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카카오스토리를 뒤져봤어요. 쭉 내려봤습니다. 계속 내려봤습니다. 봤던 게 뭐냐? 딸 2명이구나. 첫 번째 하나 파악한 거 쭉 내려봤습니다. 뭐가 있었냐? 메리케이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좀 더 올려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또 네트워크도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 네트워크 했던 분이 안 했던 분이에요? 했던 분이죠. 그쵸? 그럼 네트워크 했던 분들은 노골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하기 편해요? 어려워요? 편하죠. 그렇게 편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얘기했었어요. 제품도 제품이지만은 혹시 사장님도 네트워크 하셨던데요? 라고 저 네트워크 했었어요. 그래요? 네트워크 때 좀 어떠셨어요? 제가 그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 이제 나이가 제가 어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고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쭤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고객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 너 직업이 어떻게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아 혹시 주부셔요? 그냥 존중하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들이 답해줄까 안 해줄까요? 순수하게 답해줍니다. 순수하게. 제가 지금 뭐 대전분들이 혹시 이제 보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 여러분 똑같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요.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거. 그래서 물어볼 때도 그냥 보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게 아니고 보험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일상적인 여성분이 나가서 영업한다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 주변에 주부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상대하는 영업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보험하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보험했던 계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보험했던 이유는 뭐 대부분 평균은 그렇더라고요. 애들 놓고 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는 걸 하게 되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래도 보험하면 나름의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꾸준히 5년, 10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줘요. 조언을 구하고. 왜냐면 저도 네트워크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트워크 한 직업으로 5년, 10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업직에서. 근데 5년, 10년 했다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노하우나 그분의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저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배우는 느낌으로 물어봐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자기의 노하우나 그런 얘기들. 숨기지 않아요, 별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럼 저도 어떻게 물어보냐. 와, 그렇게까지 열심히, 진짜 되게 힘들게 열심히 하셨네요. 근데 어떻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다시 물어봐요. 치조 아니죠, 절대. 그쵸? 순수한 물음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나와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진짜 많은 질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실제 셀톡스를 여러 사업자들 보니까 판매는 했어. 근데 전화할 때, 저 이 강의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오늘 좀 잘 드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호주반응 넣으셨어요. 호주반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화가 없어요, 별로. 대화가. 그리고 나서 전화 끊습니다. 또 이틀이나 3일 뒤에 또 전화합니다. 오늘 고객님 그때 호주반응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그럼 다른 건 없으십니까? 제가 들어가서 다음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좀 변화 어떠세요? 그리고 어떻게 물어보면 그 정도 살 빠져서 주변에서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보세요 라고 소개를 요구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그리고 지방에 계신 사장님 똑같아요. 소개를 요구해요. 살 빠지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주변에 물어봐 주는 사람 없어요. 조급해. 우리가 더 조급해요. 근데 저는 케어할 때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전 항상 말하지만은 제가 셀톡스라고 하는 이 아이템은 젊은 30대 청년이 40대 50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 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나랑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과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어요. 얘라도 있으니까 내가 연락할 거리가 있지. 여러분들 갑자기 친한 친구들 첫 통화할 때 야, 너 잘 지내? 갑자기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셀톡스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 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셀톡스라는 걸 가지고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들 편에 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오후 6시다. 그러면 셀톡스 하시기 힘드시죠? 왜요? 특히 여성분들은, 어머님들은 요리할 때 냄새 맡으면 진짜 힘들어 하시던데 안 힘드셨어요? 저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힘들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저는 그때 엄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자취생활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제가 요리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리했던 얘기도 나눠요. 그분들이 저랑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에 셀톡스였는데 자기 마음 이해해주고 그리고 요리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마음도 알겠다고 해서 진짜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혹시 그러면 완전 전업주부세요? 라고 얘기를 던지고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항상 쓰는 레퍼토리 잘 있어요. 남편분이 대단하시네요. 요즘 전업주부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뭔가 돈을 버니까 일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저희도 고객 케어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보다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의 남편에 대한 상황이 나오죠. 아, 남편이 좀 열심히 일한다. 아니면은 내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나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끌 수 있는 네트워크 끌 수 있는 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못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님, 제가 진짜 체험만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실제 여러분 고객 케어 사례 중에서 부업자 중에서 진짜 어린 자녀들을 놓고 부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분들 얘기를 꺼내요. 저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요, 진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일을 하기 어려워서 지금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만 열심히 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혹시 고객님 살 진짜 열심히 빼면 주변에서 물어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제가 그분들 한 달에 50만 원 벌게 해드리거든요. 살 정말 제대로 빼보세요. 그럼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정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다음번 미팅할 때 어쨌든 회원이시니까 어쨌든 저희 네트워크 회사가 아시니까 회원의 혜택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혜택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럼 그분들이 가서 보상 플랜 풀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렇게 쉽게 풀어가요. 근데 제가 제품 얘기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엄청 적게 했죠. 제품은 그들과 소통 거리를 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통화, 그 다음날 통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또 저녁 시간에 전화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떤 요리 하세요? 뭐 통화거리 필요합니까? 요리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오늘은 어떤 요리 하세요? 뭐 김치찌개 한대요. 그럼 여러분도 김치찌개에 대한 스토리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면서? 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저 김치찌개 너무 좋아요. 왜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끔찍하게 아껴서도 모르겠지만은 1년 365일 중에 200일을 된장찌개 먹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리고 아침에 된장찌개 먹고 그 된장찌개 남은 걸로 저녁에 열무김치랑 비벼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던져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같이. 그럼 대화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엄마가 대단하시네. 저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나와 사니까 엄마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더라고요. 맨날 김치찌개 자주 끓여주시고 집에서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이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아 남편이 너무 지겹대 이러면 어머니 저도 나와 사니까 어머니 마음 알겠더라고요. 내보내세요 여러분. 아 설마 내보내겠습니까? 그냥 말만 그런 거예요. 그들과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 까먹었는데 제가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드렸네요.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굳이 체크하려고 전화 들어간 게 아니고 대화하다가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혹시 오늘 2일차인데 3일차인데 저녁에 배고픔 진짜 많으실 건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좀 더 배가 고파. 이런 반응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저는 엔젝터 만나서 처음 30대, 40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쉬웠을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네트워크 한다니까 야 너는 엄마하고도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네트워크를 하냐. 저 진짜 엄마한테 엄청 뭐라고 소리 들었었어요. 걱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께 가서 흔히 말하는 예반을 합니다. 예반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저 예정적 관리 줄임말인데 어머니께 즐거움을 말해줘요. 토를 받고 있어요. 엄마! 이러면서 원래 안 그렇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가 서울 가더니 이상한 걸 보고 왜 이렇게 되냐.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아? 이러면 그래 네가 입 다물고 있고 떴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원래 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대화를 하면 다음에 전화하던 그 다음날에 전화하던 그들이 전화 거절할까요? 거절 안 할까요? 거절 안 해요. 그때도 거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납니다.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안 어색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색해요. 낯가림이 있으니까. 그럼 어색할 때 여러분들 미팅하다 보면 어색할 때 많죠.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어떤 걸 하십니까? 저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저를 엄청 바꾸진 않아요. 일부러 톤 높이진 않아요. 일부러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
솔직히 전화상 잘 얘기했지만 어색하시죠? 네, 어색해요. 저도 똑같아요. 공감대 맞추면 끝나요. 뭐 서로 어색한 걸 뭐 안 어색하려고 발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색하면 되죠. 같이 어색한 걸 공감 맞추면 되죠. 그게 솔직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솔직한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 얘는 그냥 꿈이 없구나, 그냥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줬던 거예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맞나? 티업. 네, 티업은 스스로 있으셔야 돼요. 이거 스스로 못 만드시잖아요. 절대 미팅 다 깨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티업하는 거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젊은 판매자야, 열심히 일하는 코치야. 그럼 여러분들 이미지는 코치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헬스 트레이너한테 여러분 사생활 힘든 거 다 얘기하겠어요? 물론 이성적으로 좋아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관심이 있으면. 관심을 끌면 괜찮을 수 있겠죠. 저는 뭐냐면 항상 제가 스스로 쓰는 거는, 저는 코치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코치는 아닙니다 얘기해요. 그 뭐로 가냐, 저는 코치는 아니고요 사장님, 저는 코치를 관리하는, 코치한테 코치 요령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코치 잘 안 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경 써서 코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생색을 내요. 여러분 진짜 스스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값싸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돈 1,000, 2,000 벌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인데 평생 코치 하려고 네트워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코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코치를 관리하는 사업가다, 팀장이다, 나는 네가 평소 관리받았던 코치랑 다르다라고 아예 전 선을 그어버려요. 그럼 이렇게 그어뒀을 때 장점이 무엇이었냐, 이분이 소개하잖아요. 저 바쁜 거 이미 아시거든요. 이분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하냐, 같이 생색내요. 진짜요. 야 이분 진짜 시간 빼기 힘든 분이, 이분 원래 코치 아니야, 원래 사업가 돈 되게 많이 버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신경 써서 너한테 와달라고 했어요. 자기 자랑이죠 쉽게 말하면. 본인은 자기 자랑합니다. 근데 내 자랑 돼요 안 돼요? 동시에 되죠. 그럼 이분이 똑같은 말 들어도 나한테 어떨까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팅에서 내 말이 잘 안 끌린 이유, 첫 번째는 관계성을 못 가진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스스로 티업할 줄 몰라요. 스스로 자랑할 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은 겸손한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너무 겸손해요. 스스로 너무 까요. 그리고 스스로 장점도 몰라요. 저는 제 파트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파트너한테 물어봤습니다. 너의 티업거리는 뭐냐고. 근데 제 파트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티업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왜 없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왜 없냐? 본인 장점을 몰라요. 그리고 본인 단점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단점이 장점 될 수 있다는 것도. 제 파트너는 그럽니다. 사업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대요. 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자, 너가 만난 대부분 사람들이 너만큼 네트워크 경험이 많을까? 너만큼 건강식품 많이 정보 들어봤을까? 너만큼 수많은 건강식품에 대해서 정보 들어봤을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 근데 네가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3년을 했다 치죠. 3년을 했다. 3년을 했는데 3년 동안 네가 들은 정보와 정보식이 더 많지 않겠냐? 그걸 자랑해라. 네가 돈 벌고 얼마 버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정보가 많은 게 네 장점이다. 네가 저는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은 제가 사장님보다 네트워크 제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네트워크 업계에 3년 굴렀거든요. 전 여러 리더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 고객들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제품에 대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 정보 들었으면 제가 사장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3년 사업을 못했던 걸 부족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업이 안 됐다는 걸 부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대단한 정보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서. 그게 본인들이 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장점입니다. 장점. 저도 네트워크를 상대할 때 많아요. 네트워크 상대. 그러면 제가 어쨌든 네트워크 경험이 어쨌든 5년이든 뭐 이렇게 지나던 그들이 내가 지난 4년 동안 돈 못 번 게 단점일까요? 저는 그걸 되게 장점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장점 얘기하냐? 사장님 저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돈 못 벌었죠. 예전에는. 근데 왜 돈 못 번지 아십니까?
제가 왜 돈 못 버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해요. 아이템의 선정을 잘못했거나 국내 회사를 잘못 만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제 스토리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얘가 얕은 지식은 아니구나. 젊지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깊구나.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 항상 또 하는 얘기 있어요. 막 저한테 그런, 제가 최근에 유니시티 사업하셨던, 예전에 사업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10년 전에. 그분이 제 파트너의 남편분이죠. 남편분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저 얘기했어요. 시스템 있습니다, 라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죠. 왜 보이지 않냐? 유니시티에서 했던 거기는 그 법이 있고 엔직탄 법이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벌었고 그 이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장님 그도 현재 벌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딱 쳐버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얘기 있었냐면 제 경험을 통해서 왜 사업이 안 되는지 다 찍어드렸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 끝나고 아내분한테 얘기했다더라고요. 야, 쟤 무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행착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하고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못했던 시행착오만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 클로징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냐? 미팅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여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내 마음의 여유 없잖아요. 미팅처럼 다 깨졌었어요. 근데 저는 그든 뭐든 일단 만나보자. 마음 편하게 만나. 내 말대로 하면 그들 돈 벌 거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돈 못 벌 건데 제가 뭐 그들한테 꿀릴 필요 없잖아요. 예의는 차리지만 꿀리진 않습니다. 요즘은 되게 편안하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까 이제 티업적인 얘기가 흘렀는데 스스로 티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티업. 두 번째, 스스로 티업 못하고 만약에 같이 간다. 저도 스폰서잖아요. 제 파트너랑 미팅 가잖아요. 파트너만 스폰서 티업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파트너 티업해요. 미팅 갈 때마다. 어떻게 티업하냐? 그냥 그 친구 잘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티업하죠. 장점을 부각시켜서. 제 파트너 중에 이런 분 있겠죠. 대실적은 진짜 큰데 소실적 목표에서 돈 못 버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 티업할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티업하면 될까요? 인내와 끈기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돈 벌릴 만한 맞다?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꾸준함.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티업하냐면 자, 사장님 이 친구가 사업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면 내 사업하다가 직급 물어보더라고요. 직급이 뭐예요? 이분 직급 시니어예요. 근데 그럼 돈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사장님 맞습니다. 이분은 시니어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분이 돈 못 벌었던 이유는 뭐냐? 얘 키운다고. 얘 키운다고. 자, 사장님 이분 밑에 지금 누가 있냐? 보험 1,000만 원 버실 분 있고요. 그리고 이분 밑에 있는 파트너는 다 내가 얘기해주면 돼요. 키우고 누가 키웠어요? 이 파트너도 키웠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키운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소실적 만들 때 이거 내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내가 도와줄 거잖아요. 내 조직 키운 것처럼 이 파트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만나보라고 말해주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예시죠. 공장으로 2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에 보험으로 1,000만 원 벌고 그리고 강사 생활 하시는 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 있고 이분이 하고 나랑 같이 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분보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더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쪽에서 사업한다고 한다면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 친구는 다이아몬드고 너는 이분은 풀티 갈 수 있대. 풀티 갈 수 있대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잘 되고 싶으면 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되고 싶으면 해라. 저희는 면접 봅니다. 고객들을.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할 줄 알아야 돼요. 면접 본다는 게 괜히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면접 보셔야 돼요. 특히 지방 뛰어다니실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중심이 뚜렷한 사람, 팀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방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하고 맨날 중심 흔들리고 그리고 맨날 그냥 가정주부인데 막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힘이 쓰는데 근데 맨날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자기 자존감 나고 이런 사람들 조직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워요. 근데 그런 사람 바로 소비자라 생각하고 그냥 속이 뽑아내기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해가지고 이쪽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 내 말 믿고 따라 안 따라요? 따르죠. 왜?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네 밑에 내가 이만큼 키워주겠다는데 내 말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따르죠. 무조건 따라요. 이것 또한 뭐가 있냐? 여러분 스스로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요. 말 못 내뱉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행착오 중에 잘했지만 부족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못 키웠고 내가 실패했던 거야, 부족했던 거야,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런 멘트 못 쳐요. 그럼 난 키울 거기 때문에 이런 멘트 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모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한번 딱 올라오잖아요. BSA를 듣고 그리고 사업자 교육 가끔 이제 영상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들을 때 그들은 진짜 큰 반성들을 많이 해요. 와, 내가 저런 부분이 정말 부족했구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업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티업이 내가 파트너 입장에서 미팅을 갔어. 그럼 스폰서 티업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스스로 티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 티업하면 스폰서 티업 먹혀요?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힙니다. 절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이렇게 다양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5살, 10살 꼬마애가 얘기를 해요. 10살 꼬마애가 11살 우리 형인데 이 형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그럼 티업 돼요? 그냥 어린이가 어린이 티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가치가 올바르게 서지 않잖아요. 티업이 잘 안 먹혀요. 이거 진짜 실제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미팅 갈 때는 저 스스로 무장할 때 있어요. 스폰서로서 무장할 때. 어떤 무장이냐? 내 파트너가 날 티업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내 스스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내 모습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요. 사업하다 여러분 오류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내 파트너가 못하고 내 스폰서가 못한 걸 지적해요. 이렇게 좀 더 해주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는 뭐하니 이거죠? 너는. 당사자인 너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사자인 너는. 저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내 나이에 그런 사람 끌기 위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스폰서 티업한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가치가 높아야 스폰서 티업도 돼요. 물론 파트너 계신 분들은 파트너가 날 티업 못해. 그 파트너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티업을 알려주거나 내가 내 스스로 티업 받을 수 있게끔 행동과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파트너들이 날 티업 못한다.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스폰서 티업 안 하는 사람들 못합니다. 문화예요. 문화. 실제로 문화입니다. 왜냐면 똑같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 적이 없는데 그쵸?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 적 없는데 내 자녀들이 날 공경할 수 있을까 이게? 공경하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 퇴출나거나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못하는 게.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들이 파트너한테 똑같이 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안 따라 배우길 바라는 유독 이런 걸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똑같이 복제가 될 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복제가 되었을 때 안 되는 게 복제됐을 때 내가 행동을 그렇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끌질 못해요. 끌질. 실제 사업할 때 사업자를 끌 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티업이라 생각합니다. 티업. 그럼 여러분께 제가 티업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나 스폰서 티업 잘한다. 스폰서 파트너 누구시죠? 파트너 티업 잘할 수 있어요? 해보셔요 한번. 한번 해보셔요. 스폰서 티업. 내가 뭐 고객이야. 그러면 스폰서 티업. 아니 내가 사업가야. 한번 티업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 그렇구나.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업이 여러분 일단 나 스스로 티업 잘한다. 나 스스로 티업 잘한다. 또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스폰서가 돈 1,000만 원 벌어야 티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스폰서가 꼭 PPT를 잘 풀어야 티업할 수 있는 스폰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소한 감사가 없으면 티업을 못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한테 노력했던 거, 행동했던 거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뭐 도드라지게 안 보일 수 있어요. 후원을 좀 덜 해주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스폰서들이 진짜 사소하게 말 한마디,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곁에 있어줬던, 그리고 내가 정말 답이 안 보일 때 한마디 건네줬었던 그런 게 티업이 돼야 하나요? 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누군가를 티업을 해볼게요. 익명의 누군가. 형제랍니다. 저는 진짜 사업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진짜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저한테 등을 두드리면서 승현 사장님, 전 사장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건네주는 분이 있으십니다. 전 그분 아니었으면 저 이상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사업하고 지금 앞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 고객님하고 떳떳하게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돈 1,000만 원 줬어요? 제 형제라니잖아요. 저 후원 와줬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궁금하죠? 만나보고 싶고 어떤 사람일까? 이게 전 티업이라 생각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무 티업을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분 티업할 수 있죠. 제가 이분 티업하면 이분은 학사 출신입니다. 박사 출신 이렇게 하면 맞나? 박사 출신인가? 그런 얘기하면 뭐 그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전 다르게 티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화이팅 아침에 저도 형제는 아니지만은 아침에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요즘 사람들은 남 탓을 되게 많이 하는데 스스로한테 자기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 보고 보통 사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 탓하기 좋아하고 내 변화를 얘기 못하고 주변이 변하길 바라는데 내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까요? 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변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나도 내 변화 많이 하겠다고. 저랑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궁금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지방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여러분 스폰서들, 특히 여러분 스폰서 티업해줄 때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방분들은 서울 올라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스폰서들은 지방 내려가는 걸 굉장히 편해해요.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안 편하지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주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 내려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진짜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가줄 때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 이렇게 내려와 주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갈 곳도 많고 지금 사업에서 업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내려가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사장님 진짜 잘 되게 해주려고 저희 스폰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 오시면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한 말씀만 딱 던졌으면 그들이 어떨까요? 아 진짜 고마운 분이구나. 재인지를 하게 돼요. 그들은 우리가 고맙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 익숙함 속에서 까먹어요. 왜? 우리가 내려온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진짜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미팅하잖아요. 그분들 고마움 느끼는 사람들이 미팅하잖아요. 성과 잘 나와요. 근데 그런 고마움을 못 느끼실 분 있죠. 그분들이 미팅 가잖아요.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결국 우리는 네트워크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끌어가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고마움이나 감사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뒷자리예요. 매출, 사업, 성과, 내가 안 된, 답답함, 감정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원하는 만큼. 사업은 쉽습니다. 스폰서들 되게끔 무조건 뛰고 무조건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사업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자기 감정을 내세요. 감정을.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이 뚜렷한 사람은 감정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에도 말했지만은 주변 탓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본인 바꿀 걸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야.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어. 전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집안 망하면 나도 저 사람과 집안 같이 똑같이 망해야 돼요? 절대 그러진 않을 거면서 저 사람 탓만 하고 있어요. 탓하고
저 사람도 저랬어요. 난 똑같이 하겠대. 똑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는 스폰서가 어떤 생각 들까요? 똑같구나. 그리고 그 중에 먼저 자기는 인정하고 그 중에 내가 좀 더 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희는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전체를 담을 수 있겠구나. 저희는 리더 찾는 게임이거든요. 리더 찾는 게임.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우리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리더들. 그러면 그런 리더, 여러분들은 진짜 리더라고 한다면 탓하는 게 리더일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리더일까요? 중요한 건 그런 거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탓만 해요. 지적질만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 케어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누군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는 알죠. 뭘 하냐? 그들이 변화하고 바뀌면 더 성장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잘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과 그런 거에 생각 없이 자기 감정과 자기 뜻만 내세운 분들은 시간 속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무덤파는 거예요. 스스로. 쉽게 말하면 스스로 독주사 스스로한테 놓고 있어.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마약을 했대. 저 사람 마약해, 나도 마약해야 돼요? 그런 거 절대 아니면서 탓할 때는 꼭 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하겠대. 눈에 눈은 이에는 이. 그러다 서로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구분 짓고 티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주셔야만, 대화를 할 줄 알아야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자존감도 높아져야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님과 고수명 스폰서님 저희 유영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결정 동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결정 동기. 저도 월 1억을 벌고 싶어요. 월 1억. 월 1억을 벌려고 하니까 자존심 중요할 것 같아요? 월 1억 분인데 자존심 전 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전 항상 그런 생각해요. 내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접대. 접대는 진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접대하려면 난 자존심 더 상할 것 같아요. 비위 맞춰주고 사이 탬버리는 들고 이게 쉬울까요? 절대 저 성격상 못해요. 근데 간혹가다 해요. 왜? 내 파트너 기분 좋게끔 만들려고. 내가 탬버리 흔들고 노는 모습에 만약에 내 파트너의 동기부여 얻을 수 있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해요. 저도. 왜? 내가 잘 되고 싶은 결정 동기가 뚜렷하니까. 내가 어떤 사업가한테 다가가서 사장님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깨어난 사업가가 스스로 쉬운 거 어려워 진짜. 어렵긴 하지만 내가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뚜렷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이유가 뚜렷하다 보니까 남 탓, 이것 탓, 저것 탓, 상 탓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구독자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승현 사장은 목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3번 정도 들었어요. 승현 사장은 목표가 부족해라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구독자님 뭐라 했냐? 주변 환경이 이런 거 너 이제 알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알고 있는 걸 왜 변화시키지 못했어? 그들이 변화시키지 못할 거 아는데 왜 변화시키지 못했어? 중요한 거는 못 변하면 네가 더 리크루팅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왜 넌 탓만 하고 있어? 너 얘네들이 사업 안 되면 너 사업 그만둘 거야? 아닙니다. 근데 왜 얘네들 탓만 하고 있어? 똑같더라고요. 사업. 누구 탓, 누구 문제가 아니고 결국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고객을 끌던 어떤 사람을 잡아가던 미팅을 하던 셀톡스로 고객 소통을 하던 그들이 안 깨어난 이유는 누구 문제일까요? 맞아요. 내 문제. 아까 그래서 공감이 됐던 거예요. 이 똑같은 명단을 누군가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똑같은 명단을 누군가가 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이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단이 다른 분들이 키워한다고 하면 조직 더 빨리 키웠겠더라고요. 그런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 내 스타일대로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저분들의 장점이 무엇일까? 저분들 어떤 노력을 할까?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모습. 제가 항상 저도 제 변화에 항상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루디 이사였어요. 왜냐면 루디 이사는 제 원래 성격과 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죠. 진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진짜. 전 그 자신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원래 성격상. 근데 그런 자신감으로 내뱉는 것들이
나도 듣다 보니까 막 끌리는 거야. 와, 진짜 저렇게 되면 대박이 하겠네? 근데 그 똑같은 멘트를 내 스타일대로 하면 멘트가 안 먹혀요. 근데 루드위사님 말투와 어조로 해야 먹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돈 벌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버려야겠구나. 잘된 사람을 복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삼성 이건희가 항상 회장님 했던 얘기, 모방 그리고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방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스타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장점을 정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장점. 그래서 아까 티업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보기 시작하니까 고객들과 소통이 조금 편해졌었어요. 전업주부야. 전업주가 장점이 있어요? 장점 있죠. 남편이 뭔가 잘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장 2달 열심히 다녔어. 아니, 공장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신 분이야. 근데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공장 10년 다닌 것도 잘하신 거예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장 다녀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저도 한때 잠깐 다니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0년 이상 꾸준히 했대요. 그 사람 그러면 끈기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엔직타 10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육체적 노동을 SNS로 노동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들을 보려고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대화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셀톡스 판매하고 케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소한 관심. 예를 들면 그럽니다. 고객님 지금 전화 통화 되세요? 이러면 지금 저 애들하고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나중에 연락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바로 전화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왜 안 하냐? 그리고 잘 다녀오셨냐? 그리고 뭐 상황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자세한 상황 안 했지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와, 진짜 피곤하셨겠다. 피곤하셔서 연락 안 하신 거죠? 저도 애들 한 3시간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자녀들 데리고 주말에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진짜 자녀들 아끼시나 봐요. 네? 어떠셨어요? 아끼시나 봐요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녀들 얘기 할까 안 할까요? 근데 자녀들 마음이 커. 그럼 사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죠. 왜? 상속. 그리고 AI 얘기 나오는 게 진짜 우리들만의 얘기일까요? 자녀들 미래, 직업적인 걱정 그런 것도 얘기해주면서 그분 클로징하면 사업해야 안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 생각 크다고 한다면. 그쵸? 근데 가끔 뭐 했는지 물어보면 되게 생산적인 일 하시는 주부분도 있으세요. 취업 박람회 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갔다든지 여행 갔대. 와, 평일에 그렇게 일하시면서 여행 가시기 쉽지 않을 텐데 주말마다 여행 다니시나 봐요. 저희는 여행을 자주 가려고요. 그래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자주 여행 다니세요? 그러면 또 얘기 나오겠죠. 여행 자주 다니는 이유. 견문을 넓혀야 된다. 자녀들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있잖아요. 제가 너무 사업적인가요? 예. 네, 저는 사업적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들을 끌 수 있는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컨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막연하게 그냥 연락해가지고 고객님 잘 되시고 있으시죠? 몸이 좀 어떠셔요? 그렇게 했을 때 명단은 한 명도 못 남겼어요. 근데 그게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은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신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제가 얘기해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제품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 케어만 해줘요. 끝이에요. 진짜 소통은 못해요. 카톡으로만 소통해요. 카톡으로 점검만 해줘요. 잘 드시고 있죠라고. 소통이 답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랑 소통해주셔야 케어가 됩니다라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 그러고 답답해요. 차라리 전화를 하자. 내가 전화를 해서 고객님 태교를 바꾸셨나봐요. 톡 한 번도 안 보시고 그러면 고객이 바빴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왜 바빴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직업이 나올 수 있어요. 직업이. 그 직업이 나왔어. 딱 들어도 미래 전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 나오죠. 그거에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또 그 사람 끄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면 남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요. 진짜 이거는. 왜? 아쉬운 건 나거든요. 실제로 아쉽게 티는 안 내지만.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씩 끌기 시작했었어요. 그들이 한 사람씩. 누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업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근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겁니다. 이런 거 못 물어보는 게. 그들이 물어보면 절 싫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오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은 돈 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적이고 계획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저는 평소에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전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내 성장이 더뎌요. 내 성장이 더뎌요. 저도 실버 갔을 때 한 400에서 500 정도 매달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목표가 풀티였습니다. 제가 4,500 벌었을 때 기분이 어땠었냐? 풀티를 못 갔지만 4,500 벌었을 때 기분 어땠을까요? 네! 400에서 500 정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왜? 내가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나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뭐냐? 내가 4,500 버니까 내 파트너들이 10만원 벌고 20만원 벌고 50만원 벌더라고요. 근데 그 10만원 벌고 50만원 버는 사람 중에서 자기 직업을 때려치우고 전업으로 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나는 내 홀몸 잘 챙기면 되지만 이분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통 많이 하려고 했고 내 스타일 버리려고 했고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잘하고 항상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잘하고 있는데 맥락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의 더 팁은 여러분 봤을 때 회사에 진짜 활기차고 되게 즐거우신 분 있으시죠? 직급 가시면 대부분 그러시냐, 그쵸? 네. 그분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보시고 나랑 차이점이 뭔지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시고 나는 저런 사람처럼 저러지 못해 이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성분들 군대 싫지만 체계를 지켜야 돼요. 왜? 살려면. 그쵸? 공장을 갑니다. 내가 원래 육체적 노동이 힘들어. 근데 돈 벌려면 육체적 노동을 해야 돼요. 저는 원래 부모님 말 시킨 대로 안 따랐습니다 그러지만은 어떤 회사 들어가면 죽기 싫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 회사들마다 돈 벌 수 있는 매뉴얼과 룰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룰을 스스로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엔젝타는 너무 사람들을 존중해주니까, 이해해주니까. 근데 이해와 존중이라는 뜻 안에는 또 뭐가 있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치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좋은 걸까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 더 빠르게 변하게 바라는 건 스폰서의 마음이고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게끔 생각하는 건 스폰서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장이 좀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시 반 좀 넘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통화 사장님이라고